자, 이제 마지막 올 텐데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몽땅 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이제 오늘까지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유튜브는 1년간 강의를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 있게끔 올려놓을 텐데 채널 이름이요 통TV야. 통합사회 줄여서 통TV. 작년까지는 강태홍TV였는데 강태홍TV 계정 폭파시키고 다시 통TV로 했어. 강태홍TV로 하니까는 세미로 아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통합사회 보면서 일부 선생님들도 그걸 봐가지고 강의에 좀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통TV로 우리끼리만 그래서 통TV니까 들어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서 해주기 바랍니다. 통TV야. 그래서 1년간 우리 강의했던 거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서 들어와서 필요한 것들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통사 원투를 다 올려놓을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할 거가 제일 우리 첫 시간 했던 거 있죠. 시간적 공간적 개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 올려놔야지 순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첫 번째 거부터 올려놓으면 제일 끝에가 있잖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거꾸로 이렇게 쭉 올리게 되면은 쭉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서 보시면 될 겁니다. 치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통TV 안 나와? 통TV가 여러 개예요. 통TV 여러 개야? 혹시 프로필이 어떻게 됐어요? 잠깐만. 통TV가 여러 개야? 홈TV? 통TV가 아니에요? 통. 한 3개 정도 되는데. 3개 정도 돼? 유튜브 잠깐만 선생님 확인해 볼게. 선생님 채널이 뭐지? 프로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몇 번이 나와? 내 페이지. 벌써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네. 그냥 통팁인데? 통통 안 나오죠. 어? 통통으로 바꾸면 통TV가 너무 많아요. 프로필이 뭐예요? 프로필이 뭐지? 잠깐만 내가 한번 쳐볼게. 선생님이 이거에 통TV 뭐 경기 통TV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냥 난 통TV인데. 통TV도 여러 개예요. 잠깐만. 그러면은 그냥 골뱅이 통팁인데. 소문자죠. 소문자. 이거예요. 빨간색 아니에요? 빨간색. 사진 안 올라가 있는 거. 핑크색이요? 핑크색. 됐어? 네.
골뱅이 통-TV. 빨간색 그냥. 분홍색 핑크색. 지금 영상 없는 게 맞죠? 영상 없는 게 맞아요. 올려야 되니까. 아, 응. 찾았어요? 통-TV. 영상을 순차적으로 올릴 거니까. 통-TV가 많네. 그래서 또 바꾸면 통통-TV로 바꾸면 그것도 많을 거야. 통합사에 치면 통합사에도 들을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상식이야. 그냥 이건 상식. 그래서 별로 할 거 없어요. 남북 분단의 배경, 뭐 국제적 배경, 국내적 배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도 통일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 읽기 문제야. 그냥 이것도 별다른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자,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은 뭘 체크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분단 비용은 분단 비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거기 나온 것처럼 소모적인 비용입니다. 투자적 성격이 아니라 소모적 성격에 소모되는 비용이 바로 분단 비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자, 군사비 등의 유형적 비용이 들어가 있고, 플러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산가족의 아픔 등 무형적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소모적이면서 무형적 비용도 들어가 있다. 그것만 체크해 주면 돼요. 박스 안에 그 나와 있죠. 통일 비용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통일 비용은 투자적 성격이다. 자, 통일 비용은 요거는 투자적 성격의 비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통일 전 플러스 통일 후의 비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 통일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통일 후의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전과 통일 후까지의 비용을 갖다가 다 하는 건데, 특히 통일 이후를 갖다가 통일 후의 비용이 더 중요해요. 이건 통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막 통일되기 직전의 비용과 통일된 후의 비용을 다 합쳐서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 올라가면은 분단 비용은 줄어들 거고, 분단 비용이 올라가면은 통일 비용은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 정비례적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적 관계성을 띠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할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할 때는 어떤 통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요나 적어놓으면은, 우리나라 통일을 할 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갖다가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일 방침이에요. 급진적 통일이 아닙니다.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하는데, 맨 처음에 어떤 통일을 하는 거냐면 사회 문화적 통일을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군사적인 통일을 갖다가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일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는데 일괄 타결 방식의 통일을 이룹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안 된다. 일괄 타결 방식의 통일은 북한식의 통일이에요. 북한은 무슨 사회 문화적 통일부터 이루느냐? 그냥 한꺼번에 다 통일을 이뤘거든요. 일괄 타결 방식의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면은 요거는 북한의 통일 방식이다. 우리는 안 된다. 점지적 단계에서 통일을 해야지. 일괄 타결 방식의 통일을 이뤘을 경우에 통일 비용이 너무 세요. 그리고 독일의 통일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 아주 급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후유증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왜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됐는지 알아요? 베를린 장벽에 무너진 이유는요, 가짜 뉴스입니다. 오보예요. 가짜 뉴스 때문에 독일이 통일된 그런 역사 사건이 발생된 거야. 뉴스에 뭐가 나냐? 베를린 장벽 붕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나온 거야. 근데 사람들이 베를린 가보니까는 장벽이 안 무너졌거든. 근데 무너졌다고 하니까 부수자, 진짜 뉴스로 만들자 라고 해서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급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가짜 뉴스로 휴전선 붕괴 나한테 휴전선이 있어, 야 부수자, 부수고 통일을 이룬다면은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까, 그렇죠? 근데 독일은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됐다 보니까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차이가 무지 컸거든.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 갖다가 배시라고 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도 나타났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지기가 좀 상당히 좀 시간, 경제 격차 너무, 우리 지금 북한의 경제 격차 너무 크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경제 격차 큰 상태에서 지금 급작스럽게 통일을 이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통일 비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 통일을 이루면서 사회 문화적 통일보다 교류, 그 다음에 경제적 교류, 경제 교류를 하면서 북한에다 서서히 산업시 기반 시설들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치 군사적 통일을 갖다가 이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일민족, 하나의 민족이잖아.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입니다.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인데, 일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체제냐라고 하면 자유민주 체제의 통일을 갖다가 이루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통일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체제와 상관없이 남북한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X예요.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요, 여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체제와 상관없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룰 때 반드시 무슨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자유민주체제의 통일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때 북한이 지향하는 건 이거다. 북한은 일민족, 일국가, 이 체제의 연방제 통일을 이루자라는 것이 북한의 방식이에요. 그래, 민족은 한 민족 맞다. 통일이 됐으니까 국가는 하나가 맞다. 근데 체제는 두 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남한은 얘네들 그대로 자유민주 체제, 자본주의 체제 유지해라.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은 유엔군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라고 한다면은
국가가 통일이 됐으니까 유엔군이 어떻게 되니까 전쟁도 끝나고 그러니까 유엔군이 다 철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체제야. 근데 만약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다고 쳐봐. 그럼 그때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죠. 그렇죠? 통일의 상태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내전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국가 간의 전쟁은 내전이 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집단안보 체제 있죠. 집단안보 체제는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면 유엔이 개입한다고 그랬잖아요. 내전에는 유엔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집단안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를 북한이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겁니다. 1민족 1국가 2체제는 서로 간에 군대도 유지하자는 거야. 서로 자기네 군대. 미국이 연방체제잖아요. 미국이 연방체제다 보니까는 주 방위군이 있죠. 주마다 방위군이 있다. 그래서 주끼리도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야, 걔네들은. 그리고 주마다 헌법이 있어요. 연방 헌법도 있고 주마다 헌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의 독립된 국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1민족 1국가 1체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자라. 근데 북한은 왜 사회문화 경제교류를 하지 말자고 할까요? 사회문화 교류를 하잖아요. 북한 체제가 금방 무너집니다. 왜?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체제잖아. 그렇죠? 경직된 체제잖아요. 근데 우리 남한의 사회문화적인 어떤 요소가 북한에 들어가잖아요. 누구부터 무너지냐면 청년부터 무너집니다. 청년들도 우리들 아이돌 그룹 좋아해요. 아이돌 그룹 노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우리가 확성기 방송 틀어주는 거 무서워하거든. 휴전선에서 막 방송 트는 거 있잖아. 그게 크게 틀면 개성시까지 들린대. 우리 휴전선에서 그 방송을 틀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뭐 틀냐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욕하는 거 많이 안 해요. 우리는 아이돌 그룹 노래 틀어줘요. 그리고 거기는 북한 젊은 병사들이 신이 난대. 그래서 희망국을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대요. 그리고 그 풍선에 달아서 북한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초코파이랑 거기에 초코파이도 넣어서 보내지만요. 또 뭐 넣어서 보내냐면은 CD야. CD랑 USB야. 한국 드라마. 전원일기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러다 큰일 나요. 우리 청춘 드라마 있죠? 예, 그런 거 넣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트로트 같은 거. 6시. 여수 내고요 아니야. 그런 거는 북한에도 먹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청춘 드라마, 청춘 드라마라든지 우리하고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 보면 남한의 드라마에 나오는 잘 사는 집 배경들 이렇게 남한 도시 배경들 나오잖아. 그리고 그거 보면 애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은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다 걸리는 청년들은 사형입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남한의 사회문화 요소가 들어오면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는 걸 알아요. 그때 걔네는 사회문화 경제교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일괄 타결하자는 거예요. 경제교류 우리 했었잖아. 개성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나라 기업들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국에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북한에 소문이 나봐.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산다라고 교육을 예전에 시켰거든요. 근데 한국에 자본이 들어와서 공장 짓고 물건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남조선이 북조선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북한 정권이 위기가 올 수 있겠죠. 북한의 기차는 선로가 너무 낡아서 40에서 60km를 달린대요.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때 북한에서 사람들이 와서 KTX 타고 깜짝 놀란 거야. 40에서 60. 그러니까 한 200km 정도 가는데도 기차로 가는데 5시간, 6시간 걸린대. 그리고 한 번은 기차가 올라가다 연료가 없어서 뒤로 빠꾸 하다 탈선해가지고 한 400명이 죽고. 그런 게 북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급작스럽게 그 사회, 문화, 경제 교류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했다가는 바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늘 넘깁니다. 자,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나온 동북공정은 꼭 기억하세요. 동북공정은 꼭 기억하는데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지방 역사로 편입하려는 것이 동북공정이에요.
거기 나왔죠?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과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한 우리 역사를 중국의 지방 역사로 편입을 하려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럼 왜 이걸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 역사를 누구의 역사로 보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고조선, 고구려, 발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가 옛날에 누구 영토라는 거예요? 중국 영토라는 겁니다. 그럼 통일 이후에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되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야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동북공정. 미친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토 일부를 중국을 편입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야. 그 의미를 알아두면 돼.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발해, 고구려 등의 역사를 자기 중국의 지역의 역사로 편입시켜서 그 땅이 중국 땅이었다. 이제 되돌려 달라. 그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동북공정이다. 이거 안나요? 무슨 말이죠? 끝. 자, 일본과의 역사 갈등이 있습니다. 이 새끼들은 말이야. 아, 짜증나 진짜. 과거를 반성을 안 해요. 과거 반성을 그리고 역사를 왜곡합니다. 역사 왜곡의 모습이 거기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자신들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침략을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갖다가 침략을 조선반도에 대한 진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다. 중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진출한 것이다라는 표현 쓰고 거기 나온 것처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병, 군대를 보낸 것을 갖다가 출병을 갖다가 파견으로 출병을 파견으로 이런 역사 왜곡을 하고 그리고 위안부 사건을 갖다가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자발적이었다. 미친놈들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또 하나가 영토 분쟁이 있죠. 영토. 독도를 갖다가 누구 땅이라고 우겨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단 말이야. 그렇죠? 다케시마라고 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다케시마노 히 해가지고 다케시마의 날 해가지고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런 참담한 왜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문제다. 독도에 우리나라 군대가 있을까요? 경찰이 가 있을까요? 경찰이 가 있습니다. 군대를 파견 안 한 거예요. 왜 군대를 파병을 안 했느냐? 군대 파병하게 되면 일본과의 분쟁이 발생한 군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우리가 경찰을 파견한 거야. 독도 수비됩니다. 그래서 군을 파견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할 텐데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사력의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지 군인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독도예요. 이거 가지고 지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또 야스쿠니 야스쿠니 신사를 갖다가 참배한다. 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범의 위패를 갖다가 전범의 위패가 있는 곳이에요. 모르겠어. 일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뭐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일본의 총리라든지 고위직들이 고위 장관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세계대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당화 시키겠다라는 그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 중에서도 양심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그 옆에 한번 보시죠. 129페이지에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다마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노다마가 바로 뭐냐? 여기 나왔죠. 위안부에 대한 반성이 고노다마입니다. 자,
구분해야 돼. 고노다마는 위안부에 대한 반성이야. 거기 나온 것처럼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했다. 무라야마 다마는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입니다. 구분해야 된다. 고노다마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거. 무라야마 다마는 식민 지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 선생님들이 문제 냅니다. 주관식으로 낼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뭐 고노다마, 뭐 이렇게 봐서 위안부를 사죄한 다마를 뭐라고 하는가? 1번 고노다마, 2번 무라야마 다마, 3번 뭐 나카소네 다마, 뭐 이런 식으로 1번에도 막 이름 쭉 써놓고 나서 찾아라라고 얘기해요. 고노다마가 위안부 사과, 무라야마 다마가 식민지를 갖다가 사과한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고노다마는요 장관이야. 장관. 첫 번째 주 나왔죠. 장관이 한 거고 무라야마 다마는 총리가 1번 총리.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장관이 한 것이 고노다마, 총리가 한 것이 바로 무라야마 다마. 주요 영역과 관련된 분쟁이 있습니다. 일본 애들 또 끼어들어. 쿠릴열도 분쟁. 러시아 대 일본. 독도 분쟁 가지고 조금 재미가 없잖아? 그럼 또 러시아한테서 가서 쿠릴열도 내놔라. 그럽니다. 그럼 러시아가 야, 미친 새끼야 라고 해서 또 싸우다 거기도 재미없잖아? 그럼 다시 또 독도로 와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해서 그거 갖고 자꾸 이렇게 시비 거는 게 바로 쿠릴열도 분쟁이에요. 쿠릴열도 분쟁은 일본과 러시아입니다. 근데 또 있어. 이거에 또 껴. 센카쿠 열도. 일본, 중국, 대만. 또 여기 와서 또 대만하고 중국하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일본이 낀 영토 분쟁, 독도 분쟁은 뭐 쉽게 할 수 있고 쿠릴 분쟁은 어디라고? 쿠릴은 일본과 러시아.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 다오 위다오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일본, 중국, 대만. 일본, 중국, 대만. 난사군도 분쟁도 기억해놨어요. 난사군도 분쟁은 6개국. 여기 나오죠.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6개 국가는 체크해야 됩니다.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브루나이 잽도 안 돼요. 얘는 인구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가 끼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요거는 체크.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넘기세요. 평화의 소묘현상 요 그림 기억해 놓으세요. 자, 거칠게 잘린 머리카락, 빈 의자, 그다음에 꽉 찐 주먹, 그다음에 어깨 위에 작은 새, 얼굴. 무엇을 표현하는가? 이 교과서에 나온 그림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같이 거칠게 잘린 머리카락은 강제로 단절된 거. 강제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와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단절된 걸 얘기하는 거고, 얼굴은 중요한 거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포커스를 해. 두려움이 아니야. 두려움의 모습이 들어있지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어깨 위에 작은 새는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과 현재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꽉 찐 주먹은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것. 그렇죠? 그 네 가지 구분해야 됩니다. 거칠게 잘린 머리카락은 뭐라고요? 부모와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단절시킨 것. 얼굴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어깨 위의 작은 새는 돌아가신 할머니들과 현재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체. 꽉 찐 주먹은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강한 의지. 그렇죠? 이게 바로 평화의 소년상의 굉장히 큰 오타가 났네요. 평화의
소년이 아니죠.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오케이? 됐죠? 소년이 아니다. 소년대. 됐죠? 네, 끝! 여기도 끝났습니다. 뒤에 또 문제 있으면 한번 풀어보고요. 미래와의